이자답 1억 보증금, 집주인이 7천만 원만 돌려준 이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셨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억 원짜리 보증금 2년을 깔끔하게 살다가 나왔는데 돌려받은 돈은 7천만 원, 3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죠. 집주인은 수리비라고 하고 세입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3천만 원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2021년 3월 15세 날 34살 김민지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없는 전세 계약. 신혼부부에게는 꿈만 같은 보금자리였죠. 집주인 52살 박선호 씨는 처음부터 친절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편하게 사세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민지 씨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2월 민지 씨는 직장 이동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퇴거 한 달 전 박선호 씨에게 미리 연락했어요. 사장님, 3월 열나흔 날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 박선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네, 알겠습니다. 집 상태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민지 씨는 2년간 아이도 없이 부부 둘이 정말 깔끔하게 살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안도하며 이삿날을 기다렸죠. 3월 열흘 박선호 씨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거실 벽지를 손으로 쓱 훑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거 다 바꿔야겠는데요. 여기 얼룩 보이시죠? 민지 씨가 벽을 살펴봤습니다. 햇빛에 살짝 바랜 듯한 미세한 색 변화만 있을 뿐이었어요. 원래 2년 살면 이 정도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선호 씨는 이미 안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그는 장판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들떠 있어요. 전체 교체해야겠네요. 민지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입주할 때부터 약간 들떠 있던 곳이었거든요. 다행히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한 박선호 씨는 싱크대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더니 경첩이 헐거워졌네요. 싱크대도 낡았고 이것도 교체 대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지 씨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월 20날 박선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리비 정산하고 7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명세서는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민지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명세서에는 벽지 교체 800만 원, 장판 교체 600만 원, 싱크대 교체 1200만 원, 도배 인건비 4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즉시 전화를 했죠. 사장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하지만 박선호 씨의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세요. 원상복구 의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민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것, 2년간 거주하며 햇빛에 바랜 벽지와 자연스럽게 낡은 장판은 자연감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박선호 씨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2023년 4월 15세 날 민지 씨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구 금액 2,850만 원, 그리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선호 씨가 제출한 수리업체 중 한 곳에 직접 전화해보니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적만 받아둔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업체 사장은 박선호 씨가 여러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견적서만 요청한다고 귀띔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입자는 집을 나갈 때 얼마만큼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적혀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살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 즉 자연감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경계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 중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이라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지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입주 당시 찍어둔 사진과 퇴거 시 사진을 비교해도 벽지와 장판 상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2년간 아이도 없이 부부 둘이 살면서 생긴 건 그냥 세월의 흔적이에요. 햇빛에 바래는 벽지, 조금씩 낡아가는 장판. 이건 누가 살아도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아닌가요? 더 황당한 건 박선호 씨가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싱크대를 수입 고급 브랜드로 교체하고 벽지를 최고급 제품으로 시공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원상 복구가 아니라 집을 더 좋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까지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데 박선호 씨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벽지 변색과 장판 들뜸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다음 세입자를 받으려면 어차피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 공사를 아직 안 한 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비용 자체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집주인도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민지 씨 손을 들어 주실 건지, 피고 박선호 씨 손을 들어 주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이제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선호 씨는 민지 씨에게 2,7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3천만 원 중 2,700만 원이 부당한 공제였다고 본 거예요. 판사는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집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는 집주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주 시와 퇴거 시 사진을 비교했더니 벽지와 장판의 변화는 2년 거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련 변화, 즉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판단됐습니다. 결정적인 건 박선호 씨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최소한 실제 지출이 있거나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입증돼야 하는데 견적서만 있고 공사는 없었던 거죠. 판사는 이걸 신의성실의 원칙,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안방장판의 일부 들뜸과 싱크대 경첩 손상은 민지 씨 책임으로 인정됐어요. 입주 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수리비로 300만 원은 민지 씨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7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겁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입주 당일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세요. 벽지, 장판, 싱크대, 창문, 화장실 구석구석 전부 다 찍어 두셔야 합니다. 날짜가 찍히는 사진이라면 더욱 좋아요. 이번 사건에서도 입주 시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둘째, 원상복구가 모든 수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에요. 이걸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해서 다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집주인이 고급 제품으로의 교체 비용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실 수 있어요.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더 좋게 만드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넷째,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액 심판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법적 절차를 주저하지 마세요. 이번 민지 씨처럼 결국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실제 판결과 같은 결론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셨나요? 버딩미에서는 매주 이렇게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실제 판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이라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다음 판례 나올 때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